2018년 9월 18일 평양 순안공항. 푸른색 바탕에 흰색 글씨의 현수막이 나붙었다. 붉은 바탕인 종래의 현수막과는 전혀 다른 색감. 남에서 오는 손님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다. 김정은 위원장 내외가 미리 나와 기다린다. 올해만 세 번째 만남이라 마치 어제 만난 듯하다. 화동들의 꽃다발은 웃음을 더 환하게 만들어준다. 대통령각하! 선인민군 용예민대는 각하를 용접하기 위하여 합류하였습니다. 예의병대장 육군 대자 김명호! 저 사열 분열이 또 왜 중요하냐면 그 자체가 상대방을 국가로서 인정한다는 겁니다. 남측 대통령을 맞는 행사만 이번이 세 번째. 꽃술을 흔들며 환영하는 평양 시민들. 주민들과의 직접 접촉을 즐기는 문 대통령의 스타일은 평양도 예외가 아니었다. 평양 시민들과 손에 손을 맞잡는 장면이 연출됐다. 환영해준 주민들에게 답례를 하고 백화원 영빈관으로 향한다. 이번 제3차 남북정상회담은 사흘 동안이나 열린다. 두 정상 앞에 놓인 상황이 녹록치만은 않다.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대북제재 해제 등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아직은 갈 길이 멀다. 북한 사회는 변화를 위한 준비가 얼마나 돼 있을까? 과학기술, 우리 꼭 여의도 국회가 생겼는데 과학기술 전당이라는. 한글 간판들과 초상화가 아니라면 유럽의 여느 도시로 착각할 정도. 평양을 찾은 남측 취재진을 놀라게 한 건 평양의 고층 건물들이었다. 18년 전에 지났던 거리가 바로 여기였거든. 그때가 이제 막 새로 만들어진 거리라고. 그러니까 이쪽에 뭐 서울로 본다면 뭐 강남, 신도시 뭐 이런 개념. 그날도 5일 경기. 여기서 썼어야 되는데. 이게 15만면. 엄청 크네요, 진짜 이거는. 동거가 좀 다르네요. 동양 최대요? 와.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다양한 디자인의 고층 건물들. 곳곳에서 최신식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었다. 화사한 색깔의 고층 아파트들도 대거 들어섰다. 달라진 평양의 스카이라인은 단순히 방문객들의 눈요깃거리만은 아니다. 탈북자 출신의 북한 전문가들은 달라진 평양의 스카이라인에서 개혁 개방에 대한 북한 사회의 준비 상태를 읽어낸다. 국가 명의로 기관 기업소만
주택을 짓도록 돼 있습니다. 예전에 사회주의 때 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 법제도가 남아있으니까 그 돈의 근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미 우리로 말하는 부동산 기획자들이 다 해서 돈을 모은 다음에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실 기업서 명의로 하지만 돈주들이 건물을 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돈이 다 어디서? 장사에서 생기는 겁니다. 땅은 국가 소유지만 장사로 돈을 번 개인들이 돈을 투자해 기업소 명의로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다. 분양을 목적으로 지은 건물이라 건물의 색상과 디자인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인들의 그 공통적인 특성인 것 같습니다. 제가 남한에 와서도 보니까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집착이 강하고. 그게 아마 북한도 마찬가지죠. 그 남북이 아주 동일한 DNA 같아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도 집을 갖는데 수요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자본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건축물의 변화가 좀 많이 된 거로 나타난 거 있습니다. 이런 징후는 평양뿐만이 아니라 북한 대도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백두산으로 가는 관문, 창바이현. 압록강 건너 양강도의 도청 소재지 해산시가 손에 잡힐 듯 가깝다. 예로부터 산의 혜택을 입고 사는 땅이라 해서 이름도 해산이다. 그 국가에서 운영하는 무역회사들이 많이 몰려 있고 저쪽에 토요일 오후 작업을 마친 일꾼들이 트럭을 타고 가며 손을 흔든다. 흙먼지 풀풀 날리는 길가로 꽁지머리를 질끈 동여맨 아낙네가 지나간다. 머리에 인 광주리만 해도 아슬아슬한데 손에는 보따리 하나를 또 들었다. 70년대 우리네 어머니들, 할머니들 같은 모습. 그런데 어디로 가는 걸까? 압록강을 따라 십리길을 걸으면 양강도에서 제일 크다는 장마당, 해산시장이 나타난다. 방금 전 보았던 것과 같은 차림의 아낙네들이 심심찮게 눈에 띈다. 골목골목마다 벌어진 노점 매대들. 엄마를 따라 장사를 나온 아기는 시장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한다. 시사교육청은 최근에 해산에서 탈북한 사람과 함께 해산시장의 일상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맞다고 생각해요. 뭐든 맞는데 이제 국제기가 떠보면 어딘지 아시겠어요? 해산시 바닥이 뭐 뻔하지 뭐. 이쪽에 우리 집이 있단 말이야. 야, 이 정말 사진 선명하게 찍었구나. 작년까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얘기하자. 언젠가는 한번 가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글쎄, 거기야 뭐 그래서 뭘 말을 적겠어요. 그렇죠, 뭐 그거 앞으로 그런 때가 오겠는지. 토요일 오후 장마당은 사람들로 북적인다. 남쪽 재래시장에서 느끼는 활기를 여기서도 느낄 수 있다. 골목을 따라 빼곡하게 늘어선 낡은 기와집들. 이 집들 하나하나가 가게들이다. 이 집들이 다 이
집집마다 상품 넣고 다 판 집이에요. 네. 이 길 옆은 다 그렇게 됐어요. 예. 집에 들어가면 그저 이 식료품, 단가류, 그래서 꽉 찼어요. 그래놓고 팔아요. 그 밤에 뭐 주간 야간 없어요. 그건 아무 순간에 들어가면 뭐 쌀 수.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가정집이었나요, 다? 그렇죠. 근데 이 칸을 내가지고, 그 다 일체 들어가면 술부터 시작해서 없는 게 없어요. 여기 이 작은 새끼 마트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냥 집들이. 그래요. 작은 마트. 네. 해산시장은 물자들이 넘쳐난다. 부지런히 드나드는 트럭들이 짐을 부려놓고 손수레들은 골목골목 물건을 배달한다. 옛날에는 못 보던 직업적인 수레꾼들이다. 제 수레지요, 뭐. 돈을 받고 나눠주죠. 네. 국가적으로 정해준 직업은 아니래도 저걸로 먹고 사니까. 네. 쟁반을 이고 점심 배달을 하고 돌아오는 아주머니. 남녘의 시장통 풍경을 빼닮았다. 어느 골목에선 손수레가 턱을 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다. 기우뚱하더니 물건들이 쏟아져 버렸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10살 남짓하다. 일요일에 부모의 일을 돕는 기특한 아이. 개구쟁이들은 친구가 끄는 수레에 올라타며 장난을 친다. 해산 청년역 앞에는 역전백화점이 새로 들어섰다. 돈을 모은 사람들이 제법 번듯한 가게들을 차렸다. 원래는 5층짜리 아파트였는데 1층을 증축해 가게들을 만들고 백화점 간판을 달았다. 영화는 앞에 아파트구나. 네. 야, 옳다. 이게 이 밑에 이 다 매대를 만들었구나. 이 아파트 밑에 원래 아파트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없었어요. 네. 근데 셀을 다 만들었어, 이거는. 오, 예. 네. 장사하고 80년대, 예. 그때는 중국에 가면 집집마다 이렇게 매대를 만들고 파는 거 보면 그때 진짜 부럽더라고요. 근데 요즘 북한도 이 다 아파트 밑에 장사하는 이 매대를 만들었어요. 다. 네. 그러니까 이게 주상복합이네요. 네. 그렇죠. 역전 백화점 앞. 시내버스는 언제나 10,000원이다. 심리 떨어진 위원읍까지 가는 버스다. 지내버서요. 회사부터 유명까지 다니는 사람이 그저 꽉 차 사람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갈 정도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다지고 해서 이렇게 없는 닫아요. 10,000원 버스네. 하루 종일 이렇게만 해요. 사람. 나도 뭐 이 버스 많이 타봤지만 옥선에도 대한민국 70년대 버스야. 어떻게 하세요? 그 드라마는 봐 알죠. 뭐. 아, 예. 좀 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10,000원 버스 대신에 택시를 탄다. 사람을 태우는 택시도 있고 짐을 싣는 택시도 있다. 차 지붕에 택시 마크가 눈길을 끈다. 중국 택시들을 그대로 옮겨다 놓았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못 보던 모습들이다. 아, 그런데 잠시만요. 네. 이 택시 이거 붙였다 다. 네. 이거 내가 올 때는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다 붙였고 나서는 불과 1년 전에도 없었다는 거죠. 이런 차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거 안 붙였어요. 택시 이거. 근데 다 붙였구나. 아, 어제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택시로 뛰게 만들었구나. 옛날에는 그냥 이런 거 없이 그냥 그렇죠. 비법적으로 이렇게 다녔는데 어제는 공개적으로 다니는 거고.
돈을 더 많이 모은 사람들은 자가용도 굴릴 수 있다. 좁은 시장통은 사람들과 손수레, 자전거, 그리고 승용차들이 뒤엉켜 북적거린다. 낮에는 오후이지 한 4시 그때부터 이게 다 사람 천지에 몽땅 다 이 장사하려고. 승용차가 되게 많아요. 네, 차가 안 많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많아진 겁니까? 차들이 한 10년 거의 돼요. 돈 있으면 다 차를 살 수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그렇죠. 날로 진화하는 장마당 경제는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있다. 바로 부동산 투자다. 곳곳에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 들어섰다. 예전에는 기관이나 국가에서만 짓던 것을 지금은 개인들이 돈을 투자해 짓는다. 개인 회사가 그 돈을 투자해가지고 짓는 경우가 많아요. 부지를 받아가지고 건설을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거기서 뭐 원가를 뽑고 네? 그렇게 하고 뭐 국가에도 얼마 였고 뭐 자기도 얼마 먹고 그래. 옛날에 그런 뭐 상사도 못했죠. 지금 그래요. 장마당에서 축적된 자금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고 있는 것이다. 새로 지은 아파트들은 예전엔 못 보던 화려한 색깔을 자랑한다. 강 건너 중국 아파트들을 모방해야 잘 팔리기 때문이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북한 주민들이 보여지기에 아주 잘 사는 나라거든요. 당장 눈앞에 보이거든요. 그럼 적어도 중국 정도는 대줘야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해산하고 장백하고 아파트 색깔이 똑같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이 색깔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가보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주해야 되는 사람들이 기호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걸 우중충하게 친다, 옛날같이 친다, 공공건물같이 친다, 팔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페인트들도 예쁘게 하고 안에 내부 인테리어까지도 이제는 다. 곳곳에서 고층 아파트들이 올라가고 있었다. 시멘트나 목재 같은 공사자재를 올릴 때는 크레인보다는 도르래가 이용된다. 기계 수단이라는 게 없으니까 다 그저 인력을 하죠, 뭐. 그렇지. 이렇게 도르래를 쓰고. 아파트 공사는 밤에도 멈추지 않는다. 안전모에 달린 전등 하나에 의지해 위험한 고층 작업이 진행된다. 김정일 위원장 시절엔 볼 수 없었던 아파트 건축붐이다. 땅은 개인 소유가 아니지만 거주권은 개인이 소유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주권을 이제 저도 하나 있고 아내도 하나 있고 딸도 하나 있고 이렇게 해서 집을 여러 채 가진 분들은 그렇게 갖고 있고요. 또 다른 분들은 친구 명의로 이렇게 하는 거죠. 북한에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10만 달러 뭐 5만 달러 이렇게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 현금으로. 달러화로. 김정은 시대의 장마당 경제는 진화의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개혁 개방을 위한 내부적인 준비를 차근차근 맞춰가고 있다. 미국의 최대 압박과 대북 제재라는 악재 속에서 이러한 역동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올 8월에 가보니까 그야말로 곳곳에서 아마 우리로 따지면 상당히 커다란 그런 이 대규모 아파트 또는 이 공공기관 신축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2014년 이후에 2015년 되면서 어떤 새로 이 여러 건물들의 색채가 조금씩 바뀌거나 그리고 또 새로 집이 신축되는 모습이 좀 보였거든요. 북한에 대해서 최대 압박과 제재가 가해지던 시절, 그리고 또 중국과 북한이 그래서 관계가 가장 안 좋던 시절에 그러한 건축이 시작됐다는 것, 곳곳에서 그것이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의 협상에 나선 것도 경제 제재에서 벗어나 보려는 소극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부적 발전을 바탕으로 경제 부국을 만들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행보라는 것이다.
북한이 지금 하루 세 끼를 걱정하는 주민들이 그런 경제 상황이 아니다. 지금 일정하게 발전하고 있다라는 것이 저희들이 본 그런 그 북한입니다. 북한 경제가 지금 일정하게 성장을 하고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것은 그런 가난한 북한이 아니고 중국 못지않은 그 고도 경제 성장을 해서 경제 부국이 이루어지는 북한, 그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하루 세 끼 먹는 문제가 아니라 경제 부국을 열망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이 비핵화에 응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해산시장에서 압록강을 건너면 곧바로 중국이다. 바로 이곳이 북한의 장마당 경제가 중국의 시장 경제와 연결되는 지점이다. 중국의 밤은 화려한 LED 조명으로 빛난다. 압록강의 물소리만 들리는 고요 속에서 밤 10시가 되자 중국 쪽 가로등이 꺼져버린다. 강 건너 북한 쪽은 전깃불 몇 개만 반짝거린다. 그리고 이때부터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 밀수꾼들이다. 압록강변에 줄지어 서 있는 수상한 자동차들. 이곳에서 잠복하면서 지켜보기로 했다. 가끔씩 자동차들 몇 대가 지나갈 뿐 3시간이 넘도록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취재진은 자리를 옮기기로 했다. 그런데 취재진의 차를 미행하는 차들이 있었다. 한 대가 아니라 2대였다. 미행하는 차들을 따돌리려고 취재진 차량이 방향을 바꾸자 멀리 사라진다. 그러나 잠시 후 또다시 취재진을 뒤쫓아온다. 이번엔 아예 취재진의 차를 추월해 앞길을 막아버린다. 인적이 드문 도로에 이르자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취재진의 차량으로 걸어왔다. 자세히 보니 몇 시간 전 압록강가에서 마주쳤던 사람이다. 우리한테 접근하는 거죠. 조금만 열어주세요. 창문을 조금. 아까 그 사람 같은데? 남자가 걸어온 말은 중국말이 아니었다. 전종인가? 네? 전종인가? 전적이. 네. 북한과의 밀수에는 북한 쪽과 말이 통하는 조선족들이 주로 참여한다. 조선족이라는 안내인의 대답을 듣고서야 가슴을 쓸어내리는 남자. 강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중시한다는데. 경찰인가 이게 밤중에 한밤중에 왔다 갔다 하는. 아니 무슨 또 군대 상안에서 오는. 단속반이 나타난 줄 알고 숨어있다가 취재진이 자리를 뜨자 동향을 살피기 위해 뒤따라왔던 모양이다. 요즘에 뭐 돈 되는 게 있을까? 뭐? 요즘에 뭐 돈 되는 게 있을까? 지금 무슨 지금 그러지. 손이 좀 들어와요? 예? 송이버섯? 송이는 지금은 여기는 많이 아주 작았다.
북한의 농산물이나 광물을 중국으로 넘기고 중국의 공산품을 북한으로 넘기는 소규모 생계형 밀수. 뭐 들어와요, 주로? 지금? 지금 무슨 그냥 뭐 아무거나 하지. 나물? 뭐 하려고 하네. 아니, 요즘에 뭐 돈이 들어오는 게 있을까? 그럼 무슨 약초라 하지, 그죠? 대북 제재가 강화된 이후 잔뜩 몸을 사리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단속도 미국의 압력도 1400km에 달하는 국경 지역의 밀수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주 단속 많이 하지, 여기도. 그래도 뭐 할 거 다 하잖아. 할 거 다 하고 하는 게라. 이거 어떤 때는 분위기가 누그러지자 취재진이 직접 질문에 나섰다. 그러나 한국 말투를 듣자 또다시 경계심을 드러내며 역정을 낸다. 아니, 뭐 주로 한국 돈들이 그나. 돈 될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지금 그거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일로 왔습니까? 아니, 뭐 좀 사가려고. 여기서 품목이 뭐가 나오는지 알아야 좋지. 글쎄, 그런 건 물어보지 말고, 이 한국 사람들하고 우리는 이래 댕기라면 우리 조선 당사 못하는, 그건 다 알지. 남자는 취재진에게 한마디 신신당부를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마시고 무슨 사람 반다 이런 일은 절대 하지 마세요. 북한의 장마당 경제가 진화를 거듭해가고 있다지만 한계도 뚜렷하다. 아직도 밀수 같은 비정상적인 수단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게다가 제조업은 거의 빈사 상태다. 백두산 인근 지역은 풍부한 임산 자원을 자랑한다. 그러나 천혜의 자연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해산 제지 공장은 멈춰선 지 오래다. 지금도 합니까? 굴뚝에 연기가 안 나길래. 이건 해산 제지 공장 굴뚝인데 이건 뭐 선지 오래요. 건설붐 덕분인지 시멘트 공장에선 연기가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외벽은 허물어지고 설비도 형편없이 녹슬어 있다. 세미트 공장. 맞아요. 세미트 공장. 공장도 오래돼가지고. 이게 무슨 70년대, 80년대 돌던 공장이네. 더 이상 선전선동 구호만으로는 경제를 재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북한 당국도 잘 알고 있다. 황폐화된 북한 제조업의 빈자리는 중국 제조업이 메워주고 있다. 북한이 중국 떡이 사는 게 나갔죠. 뭐. 모든 거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입는 거 다 중국에서 날라다. 북한에서 뭐 생산하는 생산물 있어요.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개혁 개방이다. 장마당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개혁 개방이 필수적이다. 올 들어 잇따라 열린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 북한 주민들이 열광했던 이유도 개혁 개방만 하면 경제 발전에 훨씬 속도가 붙을 거란 기대감 때문이다. 나도 몇 달 전 전화도 해봤는데 계획 개방 때문에 지금 난리 났다 하더란 말이야. 우리가 있을 때는 계획 개방이라는 소리는 그 간부들 계획 개방 소리만 나오면 다 먹었댔어요. 근데 계획 개방 한다고 이제 여론이 사람들이 좀 흥성된다 소리죠. 계획 개방 한다 하고 그런 환상을 세게 가지고 있다 소리죠. 내 생각에도 할 것 같아요. 나도 북한에 있을 때는 죽어도 안 한다고 이거 왔단 말이야. 그치? 중국도 그렇잖아요. 공산당을 모체를 해서 계획 개방했고 북한 사회도 이제는 공산당을 모체를 해서 할 때가 됐단 말이야.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접목된다면
북한의 장마당 경제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 위기에 봉착한 남한의 제조업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다. 남북의 윈윈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경제 분야입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함께 대기업을 대표해서 SK 최태원 회장, 구광모 LG 회장,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현대자동차 김용환 부회장이 함께합니다. 정당 대표도 이번 남북정상회담 방북단에 남측 재벌기업 총수들이 대거 포함된 것도 이를 위한 포석이다. 역사의 진전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국내 경제에 있어서의 그 시장화라든가 또는 어떤 그 인센티브 제도, 경쟁 제도 같은 걸 도입하는 걸 했죠. 근데 결정적인 것은 그런 것들을 더 시장이나 국내 시장이나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가지고는 경제 발전의 한계가 있고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그런 경제 부국, 즉 그야말로 연 15% 이상의 그런 고도 성장을 하는 그런 경제 부국은 역시 외국의 자본과 기술이 유치가 돼야 되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실제 비핵화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북한은 외부의 이러한 자본과 기술을 유치한다면 그다음에 외부와의 그 교역을 갖다 정상화시킨다면 상당한 정도로 자기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부와의 교역 정상화를 위해서는 북미 관계 정상화와 경제제재 해제가 급선무다. 지금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했을 때 경제 제재가 해제되고 그 후에 본격적으로 남북한 경제 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그 경제로 이 남북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접근은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다. 다만 이제 이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고. 아시아 프레스의 북한 내부 취재망을 통해 북한에 전화를 걸어봤다. 지금으로선 대북 제재의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말한다. 시절때까지 가고 생활이란 건 우리 같은 김수 한국에서 그대로 살고 잘 사는 사람도 잘 살고 그러지 않을까? 더 이상 더 많아가고 우리 같은 거는 그냥 그래도 저마다는 그냥 먹고 살고 얼마니 무조건에서 살아가지고 미국에도 그렇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이 제재하든 저렇게 제재하든 그래도 정마당에서 제재 받아도 저마다 25일이면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개혁 개방에 대한 욕구는 상상 이상이다. 나는 옛날부터 사실 뭐 그렇게 오래전부터는 아니지만 자본주의를 다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혼자 생각이 아니라고 이거는 우리 하지만 집에서 그냥 한국처럼 그냥 자본주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솔직히 사회주의라고 하는 데는 내부는 우리 다 썩었다 겁니다. 다 자본주의입니다. 다 돈도 개인주의로 가고 껍데기만 사회주의 지킨다고 하고 진짜 우리 가까운 사람들끼리 이런 말 합니다. 아니 돈 주는데 일해야겠다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대북 제재라도 풀리면 생활이 훨씬 나아질 거란 기대도 있다. 기대라는 게 우리 내를 보면은 제재 풀린 무슨 말 다 잘 될 것 같고 뭐 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중국 쪽에서도 건설이나 공장 뭐 이런 거 투자 많이 한다고 엄청 왔다 갔다 하고 왕래도 많이 합니다. 내 하는 무역회사 사람도 중국에 나가보니까 우리나라에다 투자하겠다 사람이 많답니다. 그러나 지지부진하기만 한 북미 협상에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 기대는 많이 하는데 서울 때처럼 기대는 아닙니다. 솔직히 그때는 다 통일된 것처럼 그랬지 않을까 막 사람들이 좋아하고 당장 통일될 것 같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무슨 이런 거 가서는 아무것도 쉽게 될 것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대북 제재 이행이 비핵화 노력의 핵심이라며 대북 압박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대북 제재는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비핵화 노력의 핵심이 바로 제재 이행이라는 겁니다. We believe they are central to President Trump's efforts to convince Chairman Kim that full, final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necessary.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해야 대북 제재를 풀어줄 수 있다는 입장. 북미 협상은 말 그대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 홍콩. 구룡반도의 수많은 골목 중 160여 개의 점집이 모여있는 골목이 있다. 최근 이곳에 트럼프의 사진과 사주를 들고 찾아오는 이들이 늘었다. 트럼프의 다음 행보를 예견하려는 사업가들이다. 咁師傅俾個數據我咧，其實都係因為睇我個命去點去計算啦。有時我命係好啲嘅，或者嗰個時段係好嘅咧，咁我就會進取啲咯。但係相反嚟講，如果我嘅運程係低嘅話咧，咁我咪保守啲。 요즘 홍콩에서 불확실성의 최대 근원이 트럼프다. 최첨단 분석 기법을 쓴다는 투자 분석가들도 점집을 많이 찾는다.近日咧，中美貿易戰咧引起全城嘅關注，好多顧客因為想買樓或者買股票，都嚟問我應該點做。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도 불안감이 커졌다. 點解咧？因為其實我哋嘅 shop 咧就喺呢一個中環嘅中心點嘅個商場。咁呢個商場都好多內地客去行街買嘢。咁如果中美貿易戰嘅話，經濟差咗咧，個中國經濟差咗之後咧，我驚佢哋會幫襯少咗咯。 2년 전 트럼프의 당선을 적중시켰다는 이곳의 점술가도 트럼프의 행보는 종잡을 수가 없다고 말한다.所以做到總統咧都係個命格嚟嘅，咁但係嗰個處事嘅方式咧就麻麻地啦，即係我哋覺得佢似爛仔咁咯，即係唔講道理嘅，佢中意咯唔做就唔做，咁呢個就即係冇咗個條理啊，喺整個世界嗰個秩序咧佢就搞亂晒啊！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행보는 종종 악의에 비유된다. 영국 런던에서는 트럼프를 잔뜩 화난 악의로 풍자한 대형 풍선이 제작되기도 했다. The president of the U.S. is a giant baby blimp because he acts like a baby. Basically, if anything happens that he doesn't like, his reaction is to throw his toys out of the pram. 지난 5월에는 북미 정상회담을 불과 20일 앞두고 회담을 전격적으로 취소해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다. 편지 한 장이 전부였다. 트럼프식 쇼맨십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I'd like to begin by saying that based on the recent statement of North Korea, I've decided to terminate the planned summit in Singapore on June 12th. 지난달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하루 만에 전격 취소함으로써 북미 협상을 교착 상태에 빠뜨렸다.
7m 크기의 트럼프 인형은 언제든 트윗을 날릴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다. 트위터를 유난히 사랑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팔로워는 무려 5,400만여 명. 취임 후 이들에게 4,700여 개의 트윗을 보냈다. 트럼프의 트위터를 분석하는 미국 민간업체 트럼프 트위터 아카이브에 따르면 다른 키워드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가짜 뉴스다. They are the fake, disgusting news. 트럼프는 왜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할까? 그 실마리도 트위터 속에 있다. 트럼프가 쏟아내는 말들을 분석해보면 몇 개의 주제가 나타난다. 이 주제들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 주제들은 다시 일자리, 가짜뉴스 등의 더 큰 주제로 귀결된다. 트럼프 트윗에 고용 창출 문제가 한가운데 있고 그걸 뺑 둘러싸고 멕시코에 대한 비난, 중국에 대한 비난, 북한에 대한 비난 이런 것들이 뺑 둘러싸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멕시코나 중국을 비난할 때 외교 정책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일자리라는 국내 정치용 발언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상당 부분 국내용일 수 있겠다. 자기 지지층에 대한 메시지일 수 있겠다. 고용 창출을 대거하겠다고 약속하고 대통령이 됐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그럼 뭔가 고용 창출의 속도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설명의 상당 부분을 다른 나라에 대한 비난으로 대신하고 있구나.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하죠. 일자리를 잃거나 소외감을 느끼던 농촌지역 백인 유권자들이 주로 열광한다. 어떤 이들은 갑자기 대통령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생긴 듯 행동한다. I'm a racist because I support our president of this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we're going to burn down your bookstore, you know. Give me a fucking good reason. Okay, we have you on recorded that you say you're going to burn down our bookstore. Oh my God! You're the ones that are burning books. You're the ones that are trying to get rid of history. Marxist, judgmental pieces of shit. You can't tell us how to live. This is America. You're the ones that are burning books. Please leave now. This is America. 미국 우선이라는 트럼프의 선거 구호도 일자리의 문제와 연결된다. 트럼프는 경제 문제에서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중국 때문에 직장을 잃거나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하는 이른바 러스트벨트의 유권자들에게는 솔깃한 이야기들이다. 결과는 지지율로 나타났다. 30%대 중반까지 추락했던 지지율이 45%까지 올라갔다. 중국 때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연결시키는 전략이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다. 지금 트럼프 트윗에서도 나타나는 것은 전통적인 미국의 중하층 혹은 중산층 노동자들, 그래서 백인 노동자들, 성별로 따진다면 남성 쪽이 더 강조가 되고요.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런 일자리가 없어지는 건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테크놀로지 변동 때문인데 이것의 분노를 예를 들면 이민자들 때문에 내 일자리가 없어진다든가 그 분노를 그쪽으로 돌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집중적인 타겟이죠. We're cracking down on unfair trade practices emanating from China. America is tired of getting ripped off. We're going to get a great deal for our farmers and ranchers and factory workers. We're giving our workers and businesses a level playing field. 미국 인디애나주. 2016년 대선 당시에 트럼프는 이곳에서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당시 인디애나 주지사였던 마이크 펜스를 부통령으로 낙점한 것도 트럼프가 이 지역을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보여준다. 1990년대 이후 세계화와 자유무역 협정의 여파로 쇠락한 러스트벨트 지역. 이곳의 백인 노동자와 농부, 저소득층은 트럼프의 든든한 지지층이다. So in November, would you be voting for the Republican or the Democrat? Probably Republican. Well, I know that we do need a businessman taking care of our country because we're in a bind, and we need somebody straightening some stuff out. So I'm all for him. I just think we need to support the USA. I just think, this is where we live. This is what we should support.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대해 열광하는 사람들이 어느 지역보다 많다. I mean, there's a lot of our stuff comes from China, and we're so in debt with China right now. So I think we need to start doing more production for our own, and get more jobs for Americans. China has been taking care of business for themselves, and all Donald Trump is doing at this point is bringing out a balance. We knew that he made promises, and so far, almost all of them he's kept. That's been unheard of in the last so many presidents. So it's worked out well, I think. Yes, I give him an A. 최근 중국의 보복 관세 부과로 농업 부문에서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트럼프를 옹호한다. I think the tariff thing is just a tactic to ask China to finally play fair, okay? Because China, in fact, puts tariffs on our goods. And they put certain restrictions on our pieces that we buy from them. 그런데 트럼프의 대표적 외교업적인 북한 비핵화 노력에 대해서는 의외로 부정적인 반응이 많다. I think he's all about show and seems like he's all about himself. I know it's true. I know there are real problems, but I think they do that stuff more for political showings than actually really solving any problem. 뉴욕 같은 대도시에선 트럼프에 대한 정반대의 시각을 볼 수 있다. 지난 13일 마지막 프라이머리가 치러진 뉴욕을 찾았다. 트럼프는 뉴욕 출신이지만 민주당의 텃밭인 여기서 트럼프에 대한 평가는 아주 부정적이다. President Trump, he's a joke, honestly. A real joke. Like, seriously, you should see his Twitter page. Listen, I think everyone is probably a little bit Democratic, but Trump is a criminal. I'm going to just spin around here. So between that and the humidity in New York City, is this even happening? I mean, no, I speak to people all the time, and they're like, I still can't believe he was elected. Just last night, a friend of mine said that. And it's coming up on 2 years. I think we're all have a little bit of like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But hopefully we'll get him out soon. I don't know. 트럼프를 몹시도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데 놀랍게도 북미 정상회담만큼은 잘했다고 생각한다. I mean, at least that's one of the redeeming factors that he did. I mean, the rest is just. I mean, I have to say that's the only good thing he did. Like, I would like to see the proof in the pudding. Once we have a treaty, then I'll believe that it's been done.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 직후 트럼프의 지지율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런데 트럼프의 입장에선 반가운 일만은 아니다. 지지율이 오른 지역은 주로 대도시들. 트럼프에겐 어차피 표가 안 되는 지역들이다.
트럼프가 요구하는 거는 원하는 건 그런 지지율이 아니었죠. 원래 목표했던 거는 자기 지지 기반인 시골에 노동자들, 저소득, 저학력층들이 지지율이 올라가고 확대돼야만 자기의 이 전략대로 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대도시에서 암만 지지율이 트럼프는 올라가야 대도시에서 선거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북한 비핵화 문제는 잠시 지지율을 높여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선거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다. 이 같은 트럼프의 셈법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북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중국 무역 분쟁이 다시 불붙은 이유를 설명해준다. In 2017, we all know that President Trump saw North Korea issue as a priority, and the trade issue was more or less sidelined or put in a secondary position in the U.S.-China relations. And all the pressure, all the resources had been allocated towards pushing China to deliver more cooperation on North Korea. So that was 2017. But this year, what we're seeing is a reversal of what happened last year. We're seeing the Trump administration putting almost all the attention and resources on the trade negotiation with China. 전통적으로 미국 선거에선 외교 정책보다는 국내 이슈가 훨씬 중요한 쟁점이기에 국내 일자리 문제와 직결되는 중국 대립에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다. First of all, the midterm election or the domestic election here in the United States have traditionally been about domestic issues. Foreign policies, they're important, but they are not the natural priorities in the midterm election. The negotiation with North Korea seems to have some stalemate by this time, but for this to have an overwhelming effect over the result of the midterm election. 북한 문제는 선거에 아주 중요한 이슈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쓸모는 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후보의 지원 유세에 나선 트럼프. 연설 도중 북한이 등장했다. 하지만 매번 오바마 때리기와 함께 등장한다. And then of course we have North Korea, where you notice 8 months. So during the Obama administration, it seemed like a missile a week. I mean, a lot of missiles going up, a lot of rockets going up, a lot of nuclear testing. Obama was very close to going to war. I went there. I went to Singapore. We had a meeting. By agreeing to meet, you know, they can't come up with anything else. Like, I didn't give like Clinton and like Obama would have. You know, Obama couldn't meet. 자신의 외교 업적을 자랑하는 건지 아니면 오바마 때리기로 표를 모으려는 건지 도무지 분간이 어려운 트럼프 특유의 화법이다. 평화라는 문제 놓고 볼 때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는 이런 문제 못하지 않았느냐라는 정도로 써먹을 거라고 봅니다. 오바마가 하지 못했던 거를 그래도 내가 이거 하는 거 아니냐.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느냐. 나는 실업률이 낮아지고 경제는 좋다. 이건 데이터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수적인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북한이죠. 그런데 트럼프의 선거 전략에 변수가 발생했다. 지난주 출간된 책 한 권이 트럼프를 집권 이후 최대 위기로 몰아넣었다. 워터게이트 특종 기자 밥 우드워드가 트럼프의 민낯을 폭로한 공포. 출간 첫날 75만 부가 팔렸다. This Woodward book is it's a total fraud. 그리고 곧이어 뉴욕 타임즈가 직격탄을 날렸다. 백악관의 한 고위 관리가 익명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난맥상을 고발한 것이다. 트럼프는 가짜뉴스라 반격하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We're doing a great job. The poll numbers are through the roof. Our poll numbers are great. And guess what? Nobody is going to come close to beating me in 2020 because of what we've done.
We've done more than anybody ever thought possible it's not even 2 years. So thank you very much. 하지만 트럼프의 장담과 달리 콘크리트 지지율이라던 40% 선이 붕괴되고 말았다.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이었던 중서부 지역에서 미세한 균열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7월부터 상대국 수입품 500억 달러 규모의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중국의 보복 관세는 트럼프 지지층이 밀집된 지역에 큰 타격을 입혔다. I'm a soybean farmer, and with the tariff he's put on, we're looking right now at less than $8 beans, and we can't raise them for that. I'm a lifelong Republican, but I'm not sure what I'll do this year. Farmers can survive these soybean prices with the tariffs he's created. So I don't know. It's going to be tough for agriculture. I'll say that. Really tough. In the short term, anyhow. 트럼프로선 새로운 카드가 필요한 상황. 트럼프는 중간 선거 이후로 미뤄둔 것 같았던 북한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거론되고 있다. A lot of people are working on it. It's moving along very nicely. So we're 트럼프가 말 뒤집는 거는 그냥 뭐 하루에도 12번씩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확 전환시키는 이런 이벤트성 같은 거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코너로 몰릴 때 탈출구 같은 걸로 쓰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인데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가장 적극성을 보였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트럼프가 기회다. 기존의 상식이나 기존의 미국 전략 같은 거를 그냥 사실 마이크 폼페오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요. 되게 맑은 눈을 갖고 있어요. 뭐에 관해서, 북한 문제에 관해서. 이전의 거를 다 제로 베이스에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쉬운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전에 못했던 거기 때문에 내가 한다라는 의욕도 있고. 그래서 저는 트럼프 때 절호의 기회, 하늘이 준 기회다. 한반도의 냉전을 종식시키는,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만드는. 노벨 평화상 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급진전도 이뤄냈다. 실제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유일하게 트럼프 대통령만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시켰고, 그리고 지하 핵실험장을 폐기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뿐이었고, 그리고 지금 장거리 미사일 시험, 엔진 시험장 폐기를 또 유도한 것도 역시 그 트럼프 대통령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상당히 역대 대통령이 못했던 그러한 그 이미 성취를 하고, 그리고 지금 비핵화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최근의 사태는 트럼프의 대북 정책이 미국 국내 정치 변화에 따라 춤을 출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트럼프의 손에만 맡겨둘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반도 평화의 최대 당사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들 자신이기 때문이다. 모처럼 불을 지핀 한반도 평화의 불씨를 지켜내고 새로운 동력을 창출해내는 것은 한반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몫이다. 이번에 우리 특사단이 평양에 갔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안에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거와 정전 선언을 맞바꾸는 것, 그다음에 또 일부 어떤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현재의 어떤 대화 국면을 진행하는 모멘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동력은 남아 있고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 방향으로 우리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리장성의 동쪽 끝자락 호산장성. 정상에 오르면 압록강 너머 너른 땅이 훤히 내려다 보인다. 잘 익은 벼들과 옥수수밭들이 끝없이 펼쳐진다. 한가로이 풀을 뜯는 누런 황소 한 마리. 전형적인 한민족의 소다. 이곳이 북녘 땅임을 말해주고 있다. 성벽 아래 압록강의 샛강이 흐른다. 왼쪽은 중국 땅, 오른쪽은 북한 땅이다. 하군역에 가서 황금평 같은 데는 내려가 보면 비석 하나가 서 있다. 중국어로 한 걸음이라 써 있다. 이렇게 될까? 저기가 북한. 한 걸음. 한 걸음만 가면 북한이다. 사람은 오갈 수 없는 땅. 새들이 훨훨 날아 자유로이 넘나든다. 무심한 역사의 강물은 도도히 흘러간다. 바다로 가는 멀고 먼 여정. 흘러가면서 여우를 만나고 소용돌이를 만들고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온갖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 앞에 길이 놓여 있다. 멀어도 힘들어도 가야만 하는 길. 그 길 너머에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평화와 번영이 있기 때문이다.